이 이태리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 그렇고요. 근데 프랑스는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프랑스는 좀 계몽 국가이고 독일보다 먼저 계몽을 했죠. 그래서 독일을 지배하고 그랬습니다. 나폴레옹 때 독일을 지배하고 그랬거든요. 프로시아를 쳐들어가서 그때만 해도 독일은 통일을 못했어요. 영주들에 의해서 분할돼 있고요. 그래서 그 인문꽃이 이제 대학 같은 것도 프랑스가 먼저 꽃이 피고 소르본느 대학이라든지 그 이태리에서 보로냐 대학, 세계 제일 먼저 된 대학이 보로냐 대학, 이태리입니다. 그다음 스페인, 그다음에 프랑스, 그리고 영국, 그다음에 독일 이런 순서로 대학이 그래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이 삶을 갖다 아주 윤택하게 만드는 아주 토양 같고 무슨 뭐 비료 같고 비타민 같고 영양소 같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삶을 윤택하게 이 스트레스가. 그런데 스트레스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많으면 이게 병이 생기고 너무 없으면 또 안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 셀리에가 쓰는 책에서 보면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곧 죽음이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는다. 죽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막 일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일을 많이 하고 해서. 그러니까 은퇴해서. 은퇴해가지고 아무 일 안 하고 한 1년만 있어 보세요. 살맛이 나겠어요? 네? 돈은 많이 있어요. 실컷 썼어요, 돈도. 한 1년 썼어. 1년 지나고 나면 뭐든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단조롭고 재미없고 생산도 못하고 알아주지 안 하고 의미를 못 찾아내요. 자기가 뭘 노력해가 의미를 발견하고 즐거움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논다는 건 의미도 없고 즐겁지 않아요. 처음 한두 달은 재밌죠. 뭐 여행도 댕겨보고 못 먹던 것도 먹어보고 말이죠. 낮잠도 자보고 뭐 이렇게 하면 재밌겠지만은 그걸 한 1년, 2년 지나 보세요. 그때부터는 이게 삶이 너무 단조롭다는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단조롭다는 게. 단조롭다고. 그러니까 단조로움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너무 일이 많은 것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 극점에 와 있는 건 스트레스가. 이 중간에 있는 게 이게 이 삶이 아주 유복하고 재미있고 의미 있고 흥미롭고 즐거운 거죠. 우리 삶에 스트레스를 너무 없애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중간 적당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삶이 토양이 되고 양념이 되고 그렇게 된다. 자, 이제 이걸 꼭 이 개념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적합할 때, 이제 적절할 때 우리의 삶은 활력이 생기고 생산성이 올라가고 효율성이 생기고 창의성이 있고 건강도 좋아진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건강해질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아줌마들이 이제 베개 한 40대 50 아들 다 이제 학교 이제 대학까지 보내고 군대까지 갔다 오고 하면 경제적인 여유도 좀 있고 이렇게 되면 병이 생기죠. 주로 이제 왜 단조로워져서 그래. 다 억척같이 애들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하고 남편도 하고 할 때는 그런 아플 이제 그게 없죠. 여유가 없지요. 네, 적절한 삶의 활기를 느끼고 집에 생산을 올리고 뭐 일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뭐 아플 그게 없는데 한 50대 초반 이렇게 돼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이루고 나면 그만 갱년기 우울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삶의 템포를 늦춰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계속 너무 긴장해도 안 되고 그죠? 적절하게 이제 그 리듬을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갱년기도 스무스하게 통과하고 삶의 활기를 잃지 않고 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런 점에서 스트레스는 우리 오늘 참 정의를 잘 했는데 적절한 것이 바로 좋은 거다.
그것이 바로 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셀레가 정의한 대로 보면 스트레스는 삶의 도전적인 거는 응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이란 건 바로 응전, 그 역사의 발전입니다. 한 개인의 역사의 발전도 그래요. Challenge and response. 그게 바로 그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 철학자의 주장이잖아요. Challenge and response. 도전과 응전. 그 역사의 법칙이다. 한 개인의 역사의 법칙은 그런 거예요. 과제가 있고 그 과제에 대해서 응전해가고 그래서 승리하고 또 과제가 오고 또 응전하고 계속 이거의 되풀이거든요. 과제가 없으면 일도 안 하고 응전 안 하죠. 그때부터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저부터 파괴되고 하는 거죠. 망가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셀레의 이 개념이 스트레스는 삶에 도전적이고 유용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지나치거나 또 방치해버리면 스트레스를 방치해버리면 삶이 망가지는 것이다. 병이 걸린다. 요 개념이 가장 적절한 개념이고 우리가 그 기억을 꼭 해둬야 할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스트레스라는 개념과 요 뒤에 마지막에 디스트레스라는 개념으로 나눠봤어요. 앞에 접두에 스트레스 앞에 이유가 붙으면 저 이유란 무슨 뜻이냐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양호하다. 우리가 유포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주 그냥 막 행복하고 막 그런 유포릭 스테이트라 그래요. 유럽 같은 것도 아주 좋은 뜻이에요. 이유가 붙은 게 유토피아, 유토피아. 바로 요 이유가 붙는 거예요. 유토피아. 네? 가장 이상적이고. 그러다 이 반대로 이 DI가 붙어버리면 저거는 디스트레스, 저거는 괴로움입니다. 고통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스트레스 가운데 어떤 것은 유스트레스가 되고 어떤 것은 디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선택해가지고 이걸 잘 조절해 가야 돼요. 이 삶이 정말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럼 유스트레스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 도전적이고 내가 무슨 일거리 딱 있다. 이거 도전해볼 만하다. 응? 그래야 발전한단 말이에요. 응전을 하니 그죠? 도전적이고 그 다음에 통제 가능하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이럴 때 신바람이 막 나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취미와 내 소질과 이런 게 딱 결합된다 그러면 거기다 돈까지 준다. 보수까지 있다. 내 삶이 발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목숨 걸고 하죠. 그죠? 네. 이건 어린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이게 바로 유스트레스예요. 유스트레스. 그래서 이때는 이 스트레스가 삶을 발전시키고 삶을 유복하게 만들고 삶을 또 건강하게 만들고 생산적으로 만들고 정말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사업도 또 우리가 어떤 취미생활 하는 그런 거고 또 우리가 여기 오시는 것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이런 의욕이 없는 사람이면 그거 말하고 돈 그 차비 들어가면 그거가 시간 축내 가면서 뭐하라고 그런 데가 나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런 또 분들은 여러분 같은 분들은 또 이게 그 고생 좀 하고 가더라도 그 가서 의미가 있고 뭐 유익하고 보람 있고 그러니까 간다. 이 유스트레스. 또 이 얘기를 듣고 조금만큼 발전하게 되고 뭘 좀 알게 되고 자기 삶에 새롭게 응용을 해서 새로운 삶의 윤기를 느낄 수가 있기도 하고. 그래야 삶이 발전하죠. 맨날 구태의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진부하고 부패하고 썩어 나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삶을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유스트레스적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망하기 시작. 사업도
자기 능력과 자기 취향과 자기 할 수 있는, 자기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을 때는 지금 얘기는 유스트레스가 되는데, 자기 통제 밖에, 자기 능력 밖에 막 벌려가지고 했다가는 쫄딱 망한다. 그게 고통을 만들어요. 그죠? 탐욕이 비전에, 탐욕, 욕심. 되게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분수를 못 지켜서 그렇다. 네.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더 정말 삶의 양념이 되고 발전하고 이렇게 생산이 되려고 하면 자기 삶의, 자기 능력, 자기 통제, 자기 흥미, 자기 소질 안에서 요거를 잘 엮어가는 그런 삶이 정말 유스트레스적인 향상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행복이라는 게 마치 뭐 그 통장에 잔고가 막 올라가고 또 무슨 뭐 큰 아파트, 평수 높은 큰 아파트 사는데 행복한 게 아니에요. 네? 디오게네스라고 알아요? 철인, 히랍의 철인. 디오게네스의 집은 뭘까요? 네? 통나무 나무 그루터기, 예? 나무 고목 그루터기. 그게 자기 집이에요. 그러니까 철인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을 정복하러 갈 때 스승으로 사부를 삼고자 디오게네스 찾아가서 현자여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이에요. 마치 유비가 제갈공명 찾아가서 읍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디오게네스가 한 말이 뭡니까? 대왕이시여 제발 좀 비켜주십시오. 햇빛을 가리지 비켜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 삶을 즐기는 거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행복으로 가는 길은 다 달라요. 주관적인 거예요. 사람들의 싸움은 전부 자기께 맞고 난 네 건 틀렸다 하는 데서 싸움이 일어나요. 모든 갈등이 그거잖아요. 정당의 갈등도 그런 거예요. 정당 같은 뜻을 가지고 한다는 정당 안에서 맨날 싸우잖아요. 예? 자기 안에서 싸우거든요. 딱 그 주관적인 가치를 객관적인 걸 하려고 하는데 서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다 있고 하는데 그 차이를 인정한 게 민주주의거든요. 인정하면서 서로 화합해가는. 그게 정말 어렵죠. 어렵지만은 그렇게 할 때 그 속에 이제 이런 모순의 갈등들이 다 이렇게 용해될 수가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꼭 염두에 두시고 디스트레스는 그럼 뭘까? 내가 좀 연구를 그냥 좀 찾아봤는데 스트레스를 스트레스가 심한 정도를 재는 척도의 이제 검사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은 이제 그 고를 8고라 그랬어요. 워낙 108번뇌지만은 대표적인 게 8가지 고통을 들고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알 건데 여기 불교 방송에 가니까 애별이고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여의는 고통 이게 제일 큰 고통. 애별이고, 응? 애별이고. 그러니까 배우자의 죽음 같은 거죠. 남편의 죽음, 아내의 죽음, 또는 뭐 자식의 죽음,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애별이고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 사고 4가지 고통을 먼저 말씀을 하셨거든. 그게 애별이고가 제일 앞에 들고 그 다음에 구부득고 순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구하는데 못 얻는 고통. 우리가 막 지금 백화점 가서 명품 살려고 막 그냥 열광하잖아요. 돈만 생기면 구하려고 하는데 못 얻는 고통. 그게 옛날 시절부터 그렇던가 봐요. 구부득고라. 구하는데 못 얻는 고통. 그 다음에 이제 원정해고라. 원망스럽고 미운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하는 고통.
이 왼수야. 이 왼수야. 예, 부부도 잘못 그 인연 지어져 가지고 평생 살면서 옛날에는 이제 이혼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한평생 이 왼수하고 같이 이제 하는 거지요. 룸메이트도 잘못 만나면 이 왼수가 되거든. 예, 그렇죠? 또 직장에서 이 바로 동료들하고 또 관계가 안 좋으면 이게 또 왼수가 되고, 예, 그렇죠. 가까운 사람하고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음성고라고 하는 건데, 이 오용락을 즐기다가 오는 고통, 쉽게 설명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막 오용락에 놀아나잖아요. 그 쾌감에 막 빠지고, 뭐 잠깐 동안 오는 그 쾌감에 빠지고 돈 퍼주고 막 하다가 집도 망치고 인생도 망치고 몸도 망치고 모든 걸 망치는 쾌락에 젖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가끔 술 이제 잘 마실 때 저녁에 아주 그냥 술이 재면 막 세상 다 얻은 것처럼 해가지고 뭐 정신 먹는 거예요. 내일 아픈 거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돈이 어떻게 될까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함 대체하고 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우울증이 그래, 우울증. 너무 많이 먹었던 것부터 돈이 아까운 거, 뭐 내가 무슨 헛소리를 했는가, 남을 험담을 하지 않았는가, 별 다 이런 게 와요. 그게 바로 그런 게 오음성고입니다. 다 후회한다고요. 쾌락에 빠진 거면 다 후회한다. 자, 이게 이제 네 가지 고통 사고예요. 그 다음에 사고가, 진짜 사고가 아까 얘기했던 고진멸도란 말이에요. 고진멸도. 예? 그게 우리 대표적인 고통입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과학적으로 연결해 보니까 5가지 고통의 원인이 뭐냐 하면 첫째가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스트레스 1등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혼. 그 다음에 점수로 매기면 배우자와 자식의 죽음이 제1번으로 119점. 그 다음에 이혼이 98점. 자, 이게 뭐예요? 배우자의 죽음, 자식의 죽음 또는 이혼이라는 건 모두 애별이고입니다. 이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헤어지는 거죠. 그 다음, 가까운 가족의 죽음이 92점. 이게 3등이고, 4등이 별거. 이게 79점이고, 그 다음에 5등이 직장 해고예요. 자, 이거 다 애별이고 같은 거예요. 그죠? 애별이고. 그 헤어진다는 것이 제일 큰 고통, 외로움이. 혼자 된다는. 근데 어느 날은 우리는 스스로 혼자를 지향하는 거예요. 귀찮다, 이게. 아이도 안 놀라 그러고, 결혼도 안 하려 그러고, 예? 이 큰 고를 자꾸 불러오는 거예요. 예? 순간적인 쾌락에 빠지고, 순간적인 그 편리에 빠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즐거움을 쟁취하지 않으려고. 여기서 인간의 비극이, 현대인의 비극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에 뛰어드십시오. 작은 고통. 작은 고통을 이길 때 큰 기쁨이 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융성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의미 있고 즐겁고 올인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간다. 사람마다 다르다 이거죠. 자기 취미, 자기 취향을 빨리 찾아라. 지금 여기 오신 건 정말 잘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이 U 스트레스가 커지고 D 스트레스는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삶은 긍정적인 방향, 나아지는 삶이 될 것이고, 반대로 U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D 스트레스가 더 커지면 우리 삶은 괴로움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고 고통과 질병의 질곡 속에 빠져든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